자, 이제 또 오늘 또 축구 마지막 라스트 일정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죠.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레알 마드리드 마엔,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조금 주력 라인업들 조금 품고 갔고, 어제 약간 조금 금액을 조금 끌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던 경기였고, 다스폴 배당업은 에스파뇰 함폴라, 볼로냐 프렌 라치오 마요르카, 발렌시아 오바까지 적중이 됐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자, 오늘은 30배 노리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르마와 사우스올로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르마 이제 또 잔류가 또 확정이 돼 있고요. 세리에 순위를 잠깐 보자면은 두 팀 다 약간 큰 의미는 없는 경기입니다. 뭐 일단 역시 또 유럽 대항전 노리기에도 조금 사우스올로도 뭐 좀 이제 딱히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 어렵고, 거기서 또 이제 뭐 또 파르마도 뭐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조금 결여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메인감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메인감은 좀 아닐 것 같고, 다만 요 경기가 또 10시에 있다 보니까 또 참을 수는 없죠. 그죠? 10시에 있다 보니까 참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파르마가 최근에 또 3연패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우스올로도 최근에 또 2연패로의 또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파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올 시즌 홈 성적도 조금 부진해요. 홈에서 또 4승 6무 8패 또 부진한 데다가 근데 사우스올로는 오늘 경기 피나몬티나 또 베라르디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강용을 하고 있다면은 파르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약간 뭐 시즌 막판 또 부상 여파로 인해서 또 3연패를 달렸다는 부분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팀 다 부상자가 조금 많긴 많거든요. 근데 파르마가 지금 주요 핵심 자원들 거의 또 주전 멤버들 지금 현재 8명이 결장하는 경기다 보니까, 자, 오늘 경기가 파르마 홈이지만은 조금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피나몬티나 베라르디를 조금 이제 동행을 시켰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일단 사솔로가 일정 수준 그래도 출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사수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조금 좋은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약간 이탈리아 리그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10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조금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순위권 안에 조금 들어가기 위한 조금 노력들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파르마의 부상 여파가 더 크다 이게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수비도 조금 깨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세리에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에 좀 난타전이 많이 펼쳐져요. 중요한 시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거든. 근데 마지막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공격적인 운영들, 뭐 약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2.5봐도 좋아요. 2.5봐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도 좋고, 역시 사우스올로의 정배 무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파르마의 부상 여파가 크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서 충분히 또 사수 정배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길. 자, 다음 게임이다. 이제 또 브라이턴과 맨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현재로 일단 역시 또 챔스 확정을 지어놓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젠 딱히 큰 동기부여는 없죠. 일단 또 올 시즌 상대 또 홈 성적이 좋았고, 캐릭 감독이 또 연장 계약도 또 하고 여러 조금 캐릭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자, 그런데 또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첼시, 브랜드포트 이런 팀들과의 또 순위 경쟁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본머스와의 또 지금 현재 승점 3점 차 이런 부분이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역시 또 유로파 일단 경쟁 또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또 순위 경쟁이 조금 치열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또 홈 경기라는 점들이 무엇보다 저는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브라이턴 자체가 또 홈 성적이 워낙 또 좋죠. 홈에서의 또 강세를 조금 이어가는 팀이고, 뭐 올 시즌도 일단 홈 성적은 또 9승 6무 3패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또 이제 조금 예년보다 약해진, 제르비 감독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책이긴 한데도 홈 성적만큼은 상대 또 일단 좋은 페이스다. 미토만 시즌 아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저만쪽으로 일단 역시 또 오늘도 뭐 고메스나 비퍼르 이런 자원들 전부 다 복귀라는 경기라서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유난히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턴 원정에서 또 고전을 해요. 그럴 정도로 브라이턴 원정 일정이 또 쉽진 않습니다.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동기부여 브라이턴의 정배당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약간 오늘 경기는 맨유도 약간 일부 주전 멤버들을 조금 뺄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멤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주전 멤버들을 조금 빼고 운영을 한다면은 일단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동기부여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용기가 또 오버가 또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굳이 또 오너바를 또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3.5다 보니까 그죠? 2.5라면 조금 오버를 공략 포인트로 두겠는데 3.5 기준점은 조금 어느 쪽으로 손을 들기에도 조금 애매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번니와 울버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팀 다 이제 또 강등 확정이죠. 강등 확정이지만은 나름의 또 의미를 조금 부여하자면은 이제 무엇보다 꼴찌를 하느냐, 누가 꼴찌가 되느냐, 승점 2점 차고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꼴찌, 탈꼴찌 버프를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나름의 또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무엇보다 이제 또 번니 입장에서도 일단 울버와의 또 경기에서 나름의 또 일단 경쟁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울버햄튼이 무엇보다 올 시즌 또 원정 18경기를 치렀어요. 18경기 동안 5무 13패, 5무 13패로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다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유망 자원들을 조금 가용을 하고 있죠. 뭐 일단 18살짜리 만에 이런 자원들 조금 가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약간 역시 또 울버햄튼은 주전 멤버들을 대거 조금 빠진 상태에서 조금 운영을 실험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또 번리 역시도 지금 현재 최근 아스날 원정에서 잘 비볐어요. 1대0에 또 약간 패배를 조금 당하면서 11경기 동안 역시 또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번 최종전만큼은 그래도 약간 조금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만큼은 일단 번니의 온발 조금 기대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당도 조금 괜찮고 뭐 2.18 배당 이렇게 조금 주어져 있고 울버햄튼의 원정 부진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울버가 주전 멤버들을 조금 빼고 약간 실업적인 라인업들을 조금 가용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또 번리에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역시 또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또 공격적인 운영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죠. 여기도 충분히 또 이제 약간 2.5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번리 승, 울버햄튼의 원정 부진, 또 난타전의 가능성, 또 고만고만한 팀들이기 때문에 서로 해볼 만한 내용이긴 해요. 일단 오버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맨시티가 삽질을 하는 바람에 일단 아스날은 최종전에 상관없이 또 우승이 확정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일단 승점 4점 차로 우승이 확정이 된 경기고 크펠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잔류가 또 확정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또 리그 경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또 크페롬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또 4일 뒤에 컨퍼런스 결승전, 라이오와의 또 결승전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아스날은 또 7일 뒤에 또 결승전, 이제 챔스 결승전을 또 앞두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1.5군의 퀄리티를 봐야죠. 그죠? 1.5군의 퀄리티는 아무래도 또 마르티넬리가 또 약간 1점 조금 백업해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아스날 사이드가 조금 되지 않을까. 지금 다 아스날 같은 경우도 팀버르, 화이트 빼고는 전부 풀 주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저는 약간 뭐 최근에 또 메리노도 복귀하고 칼라피오리도 복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층은 무엇보다 상대 또 두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크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아스날 출신이었죠. 은케티아가 또 이제 뭐 1.5군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부상입니다. 일단 개쌍이 또 복귀하고 마테타가 또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또 주전 멤버들 조금 가용하기에는 4일 뒤 경기를 조금 염두했을 때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하다.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 또 아스날과의 또 런던 더비죠. 런던 더비에서 9경기 동안 또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1.5분의 퀄리티는 아스날의 손을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런던 더비는 아스날이 조금 압도합니다. 어느 바 건들지 마시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또 우리가 아스날 사이드로 접근했을 때
언더를 또 공략을 했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언어바는 약간 조금 비추인 경기다. 2.5바가 똥배당이고 언더도 조금 거두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1.5구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더 역동적인 경기들을 조금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언어바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또 아스날 사이드로는 쇼잉블이 또 조금 좋은 컬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럼은 지금 이제 13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 풀럼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죠. 일단 이제 승점 49점, 뭐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나름 또 이제 약간 홈의 유종의 미 이런 부분에서의 의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뉴캐슬 입장에서도 똑같이 승점 49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단 골득십차도 조금 많이 밀리기 때문에 뉴캐슬도 사실상 이제 또 유럽 대항전 진출은 이제 조금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의 약간 의미 없는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또 원정경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시즌 내내 조금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조엘링턴 부상, 토날리도 부상이고 마일리 전부 다 조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는 가운데 일단 역시 또 원정 4승 5무 9패 조금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풀럼은 또 마지막 홈 경기라는 또 유종의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홈 성적이 또 좋았어요. 홈 성적 10승 2무 6패 시즌 막판에 패배가 조금 중첩돼서 그렇지 상대 또 탄탄했던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요건 약간 풀럼이 역배당을 조금 받을 이유는 조금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건 약간 조금 풀럼 사이드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 다만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여기 또 프렌 사이드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뭐 일단 두 팀 다 오늘 경기는 다득점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뭐 뉴캐슬도 볼테마드가 상대 또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5 기준점의 언더나 약간 풀럼 프렌 아니면 또 이제 풀럼 역배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리버풀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제 약간 상황이 조금 있어요. 에스턴 빌라 경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뭐 6위로 이제 조금 일단 내용적으로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또 리버풀이 5위자를 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또 나름 또 본머스와의 또 맞대결을 조금 펼치게 돼. 본머스도 또 경기를 또 동기별을 조금 안고 있고 리버풀 같은 또 브랜드포트도 지금 이제 동기배가 조금 불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되긴 돼요.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는 경기인데요. 브랜드포트가 이제 또 무승부를 바라진 않죠. 지금 이제 또 9위로 어떻게 보면 또 첼시와의 또 승점 동률, 또 이제 유럽 대항전을 조금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포트는 라인업을 끌어올려서 상대 또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조금 전개를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무엇보다 브랜드포트가 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홈데뷔 원정 성적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 팀이고 올 시즌 또 원정 6승 2무 10패로 예년보단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안필드 원정에서 6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또 살라가 또 복귀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또 살라의 고별전이죠. 마지막 또 경기가 되다 보니까 살라 입장에서도 이제 또 이 마지막 고별전에 상대 또 의미를 조금 부여할 가능성도 상대 또 높아 보인다. 또 챔스 확정을 위해서는 뭐보다 그래도 조금 홈에서 마지막에 또 승리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가 또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포트 오늘 승점 1점은 큰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은 일단 브랜드포트의 리버풀 원정의 약세 6연패를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요 경기 리버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겠네요. 일단 살라의 고별전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올 시즌 또 리버풀이 홈에서 10승 5무 3패로 나름의 또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3.5 기준점이다 보니까 2.5라면 또 오버가 좋아 보이는데 3.5 기준점이다 보니까 언어바는 살짝 고민이 되네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맨시티와 또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입장에서는 유로파 우승을 했어요. 그죠? 유로파 조금 이게 오타가 또 이렇게 나왔네. 유로파 우승을 하다 보니까 챔스도 확정이 됐고 리그 내에서도 이제 챔스가 거의 확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뭐 올 시즌부터 유로파 에미리 감독 상대 또 이제 또 세비야에서 3번, 또 비아르에서 1번, 또 에스턴 빌라에서 1번 이런 5번의 또 유로파 우승을 또 만들어줬어요. 대단한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또 오늘 경기는 또 약간 힘을 뺄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뭐 기본적으로 에스턴 빌라가 또 맨시티 원정에서 또 10연패야. 10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맨시티 원정에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또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도 뭐 딱히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과르디올라가 이제 또 맨시티에서 고별전입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또 이제 또 고별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또 10년 동안 이제 또 맨시티를 맡았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이제 홈에서 조금 좋은 승리로 마무리를 조금 짓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또 물론 이제 또 홀란드도 일단 뭐 티아고의 또 격차는 조금 벌어져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득점한 경쟁도 아직은 조금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홀란드도 오늘 경기 또 뭐 정상 출격이 또 가능한 경기겠죠. 일단 오늘은 조금 힘을 뺀 경기는 아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맨시티의 똥배당 납득할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빌라의 또 피로도 또 무시할 수 없죠. 빌라도 뭐 주중에 또 유로파 일정을 또 치르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베식타스 원정이었죠. 중립구장이었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맨시티의 똥배당 충분히 또 납득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빌라는 맨시티 원정 10연패다. 요걸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기준점이다 보니까 어느 반은 굳이 또 손을 댈 필요는 없다. 일단 요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에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라. 자, 다음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자, 노팅엄 포레스트는 16위로 이제 또 잔류가 확정이 됐어요. 살아남았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올 시즌 그래도 또 유럽 대항전에서 나름의 또 행보를 보여줬죠. 상당히 또 임팩트 있었습니다. 반면 또 본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6위자를 달리고 있어요. 6위자를 달리고 있고 이제 또 유럽파는 거의 다 확정 단계에 또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만약에 또 리버풀이 뭐 패배를 당한다. 리버풀이 만약에 또 브랜드포트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패배를 당하고 본머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득점으로 또 승리를 거둔다면은 충분히 또 약간 본머스도 챔스권의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본머스의 동기부여도 상당히 또 불붙어 있는 단계에서 이제 또 그럼 노팅엄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요기는 약간 본머스 쪽의 의미를 조금 부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본머스가 지금 이제 약간 부상자들이 거의 다 복귀를 했어요. 그게 조금 좋아요. 좋아 보이는 내용이고. 그런데다가 또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는 최근에 또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또 이제 또 본머스 홈에서는 또 2대0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본머스의 또 저력 이런 부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원정은 조금 6승 7무 5패 조금은 약간 좀 불안한 내용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최근 후반부의 집중력들은 상당히 또 돋보이고 있다는 점들, 에반 뉴송, 클라이베르트 전부 다 또 건재한 상이라는 점에서 일단 요기는 약간 본머스 사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지금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가 약간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본머스 사이드. 오늘 근데 또 본머스도 깁스 화이트가 또 복귀를 했죠. 지난 경기 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공격적인 운영도 조금 들어갈 수가 있겠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2.5 기준점의 난타전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본머스, 그리고 또 이제 2.5 기준점에서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게임 이제 썬덜랜드와 첼시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덜랜드도 동기부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첼시와의 또 승점 차가 1점 차가 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컨퍼런스권의 단두대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득 실차는 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썬덜랜드가 첼시를 잡아내면은 일단 브랜드포트가 아무래도 또 리버풀을 만나다 보니까 썬덜랜드가 10위까지 8위까지 껑충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상황에 따라서 브라이턴 경기를 또 보자면은 승점 3점이 또 추가된다면은 실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유로파까지도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금 겨울을 따져야 되겠지만은 상대 또 이 경기는 썬덜랜드 입장에서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껑충 되고 점프를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또 첼시를 맞붙게 됐어요. 일단 첼시가 지난번에 또 토트넘과의 맞대결을 펼쳤을 때 런던 더비, 그러면 이제 첼시가 워낙 토트넘전에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첼시 사이드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안고 갔던 경기였다면은,
자, 지금 현재 약간 첼시가 오늘 페드루가 또 부상입니다. 페드루가 이제 또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크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금요일에 훈련을 재개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뭐 일단 올 시즌 원정 성적도 실질적으로 7승 5무 6패로 일단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도 과히 또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시즌 내내 약간 감독 이슈로 조금 문제가 좀 많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또 첼시 입장에서는 조준력이 또 와해가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또 썬더랜드는 또 홈 경기가 또 극강입니다. 8승 6무 4패로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고요. 뭐 브로베이나 이런 자원들 또 홈에서의 또 퍼포먼스는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긴 약간 썬더랜드 역배 가능성도 살짝은 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3배, 3.3배 역배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건데 또 안전한 접근 붙어 있는 역시 또 썬더랜드 프렌 될 것 같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도 실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약간 경기 막판에 또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라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그래도 조금 썬더랜드 프레이나 역배 가능성까지 살짝 한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썬더랜드가 오늘 무엇보다 맞받아 칠 겁니다. 그죠? 맞받아 치는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고, 첼시도 원정에서 수비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약간 2.5바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역배나 또 프랜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정도로 첼시는 원정 수비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일단 요 경기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 이제 토트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현재 웨스트햄과의 또 격차가 지금 현재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웨스트햄이 일단 대승을 거두지 않는다면은 일단 무엇보다 이 경기는 또 승점 동률일 때 골득 실차가 또 앞서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잔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이제 또 에버튼입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지금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 입장에서는 딱히 큰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첼시와의 또 격차가 승점 3점 차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황적으로 약간 조금 요 경기가 조금 원활하게 또 컨퍼런스권까지 좀 노려보기에는 조금 한계치가 좀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거든요. 신락 같은 희망이 조금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전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뭐 토트넘의 홈 성적이 올 시즌 너무 부진했다는 점. 무슨 내용이냐면은 올 시즌 홈에서 2승밖에 없어요. 2승 6무 10패야. 그럴 정도로 2승밖에 조금 못 거두고 있을 정도로 동기부여가 홈에서는 발현이 되지 못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다 또 에버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시즌 막판 또 베투의 컨디션, 베투가 또 부상 복귀를 하면서 지난 시즌 또 베투가 한참 누워 있었지. 일단 원정이 더 좋아요. 원정 성적이 또 7승 5무 6패로 훨씬 더 홈 대비해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전 6경기가 조금 승패가 좀 애매하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 맞대결 자체가 조금 난타전이 빈번해요. 올 시즌 맞대결도 이제 토트넘이 또 에버튼 원정에서 3등의 승리를 거뒀고, 지난 시즌 이제 또 구디슨 파크였죠. 구디슨 파크에서 또 3대2 또 난타전 에버튼의 승리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만큼 두 팀들은 만날 때마다 2.5 기준점을 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기 약간 승패 조금 물론 또 토트넘의 강등을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시는데 오버를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 여기는 2.5바를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한번 승패는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만으로 과연 또 이제 토트넘이 또 이렇게 조금 일을 낼 수 있을까? 근데 또 에버튼도 오늘 또 딱히 수비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2.5 기준점 오바만 조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면은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웨스트햄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이제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또 갖다 박아야 되죠. 일단 웨스트햄은 무승부가 필요 없습니다. 무승부가 필요 없고요. 일단 이제 또 승점 3점을 또 노리고 거기다 또 이제 골득 시차는 사실상 조금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또 에버튼이 또 토트넘 상대로 조금 승리를 거두던가 조금 이변을 만들어주길 바라야 될 정도로 조금 그런 상황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리즈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리즈가 무엇보다 지금 잔류가 확정이 됐죠. 14위로 또 잔류가 확정이 된 가운데 주전 멤버들 대부분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전부 다 일단 7멤버 7명이 또 결정을 하는 경기고,
뭐 칼버트린이 지금 현재 약간 뭐 후반기 조금 살아났다고 하긴 하겠지만은 오늘 딱히 무리할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정이 또 원래 또 리즈가 조금 불안하고 또 수비 실점이 조금 많은 팀인데 일단 요 경기도 또 2.5 기준점에 오버를 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도 받아칠 거고 리즈도 오늘 1.5골이 나오더라도 그동안에 또 기회를 못 부여받았던 자원들이 상대 또 조금 공격적인 운영들이 좀 나온다면은 요건 약간 2.5봐도 상대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웨스트햄도 홈 경기가 좀 부진해요. 홈에서만큼은 조금 부진하고 최근에 또 3연패로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렁이 조금 빠져있다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잔류버프도 못 받았어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 좀 있는데요. 일단 리즈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약간 조금 웨스트햄 사이드로 해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즈 오늘 결장 부상 여파가 조금 크다. 그 가운데 또 1.5군을 조금 구상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주력 라인업들 최근에 약간 보웬이 조금 부진하긴 하죠. 그런 애들 좀 있긴 하지만은 웨스트햄 승과 2.5발을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충분히 또 EPL 마지막 라운드 정리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나폴리와 우디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는 지금 현재로 또 이제 챔스 확정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또 2위 자리까지 조금 뭐 밀란의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또 로마와 뭐 일단 뭐 딱히 큰 의미를 조금 둘 건 아니고 일단 또 코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승점 5점 차로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챔스는 지금 이제 확정이 된 단계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나폴리가 홈에서 강하죠. 홈 경기만큼은 상대 또 주요 폼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약간 뭐랄까 우디네스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어요. 나름 또 이제 우디네스와의 또 매치에서는 뭐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약간 격차를 크게 벌려내거나 이런 대승도 좀 없었고 오신 또 우디 원저에서 또 1등의 패배를 당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심스레 일반승만 살짝 한번 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 배당이 높은 이유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달리 또 우디와의 매치 우디가 약간 상성 관계를 조금 타는 팀인데 조금 유달리 또 괴롭히는 팀들은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일단 요 경기는 나폴리 일반승. 약간 우디네세는 나폴리 원정에서는 최근에 또 11경기 동안 1무 10패긴 합니다. 1무 10패로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나폴리 일반승 정도만 살짝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겠다. 어느 발은 패스입니다. 어느 발은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크레모네와 코모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모는 지금 현재 5위 자리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유벤투스와 승점 동률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로파는 확정이 됐어요. 코모 유벤투스는 유로파는 확정이 됐고 무엇보다 코모 입장에서는 챔스권 진출을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는 경기죠. 여기만큼은 코모의 동기부여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모가 또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리그 내에서 득점 2위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득점력도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 또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이에요. 그럴 정도로 수비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고 그렇죠. 코모가 최근에 약간 한 골차 승리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긴 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실점도 없긴 했어요. 그럴 정도로 최소 실점 1위 팀, 최고 득점 2위 팀 이런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줄 정도로 공수 밸런스의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반면 또 크레모네도 동기부여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레체와의 또 승점 차가 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크레모네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불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경기만큼은 저도 약간 코모 사이드로 조금 이제 전력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기이긴 한데요. 한 가지 또 고민되는 매치긴 해요. 왜냐면 또 유달리 또 크레모네가 또 시즌 막판에 또 경기력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어쩌면 약간 또 코모가 유달리 또 크레모네에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했을 때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들고 왔던 이유는 좀 조심하시라 아시겠죠? 굳이 또 코모 요거 동기부여 보시고 달려드시면 조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크레모네도 막판 경기력들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성 관계를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일단 요 경기만큼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요거는 조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냥 코모만 추천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밀란과 칼리아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밀란은 지금 현재로 또 승점 70점을 조금 달리고 있죠. 일단 무엇보다 또 코모와 또 유벤투스의 또 추격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요 경기만큼은 이제 또 무엇보다 조금 밀란도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승점 1점이면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조금 가능성을 또 따져야 되는 가능성들이 조금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자력으로 조금 승점 3점을 확보하고 깔끔하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패턴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칼리아를 맞대결을 조금 펼치게 됐어요. 칼리아는 16위로 지금 현재 잔류가 또 확정이 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칼리는 또 섬지역이다 보니까 이 섬 밖을 나갔을 때는 경기력이 대거 또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는 약간 밀란 개똥배당을 받았죠. 똥배당을 받았지만은 요는 약간 AC 밀란을 조금 좋게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밀란이 또 칼리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 전적도 상대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일단 16경기 동안 무엇보다 칼리전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칼리 원정에서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핸디캡 잘 설정해서 밀란 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노는 이제 약간 12위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미가 없다. 토리노. 조금 요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유벤투스는 지금 6위 자리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챔스권 진출을 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요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경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두 팀 다 토리노 지역입니다. 토리노 지역이다 보니까, 시즌 마지막 경기가 토리노 더비가 돼버렸어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양 팀들의 동기부여가 불붙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용기는 나름의 또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경기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최근에 또 유벤투스가 토리노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 유달리 또 토리노가 상대 또 유벤투스를 잘 괴롭히는 팀들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시즌 막판에 또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가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토리노 프렌의 가능성 충분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리노 역배당도 좀 빠지고 있죠. 5.70배 빠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토리노 프렌 2.40배가 또 측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토리노 더비게임의 성향이 충분히 또 존재할 수 있는 경기다. 역배 프렌 충분히 또 가능성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득점은 없어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5 기준점의 언더도 조금 유념을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헬라스 베르나와 AS 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도 지금 이제 승점 70점, 어떻게 보면 또 코모나 또 유벤투스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점 1점만 달성을 했을 때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승점 3점을 또 노리는 매치겠죠. 일단 요 경기 단순하게 또 무승부를 조금 그거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죠. 근데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로마 입장에서는 시즌 막판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지면적으로 또 4연승이고요. 최근에 또 역시 6경기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디발라도 또 복귀했고 소울레도 또 이제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 라인업들이 조금 좋아지면서 폼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시즌 막판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또 베로나도 원래 또 이제 강팀 킬러죠. 강팀 킬러로서 역시 물귀신 작전을 자주 또 플레이를 하는 경기인데, 레체 경기 오늘 좀 어려워요. 레체 경기 오늘 좀 패스했어요. 레체 오늘 경기 이거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또 오늘 경기 베로나 또 강등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지? 강등 확정이 된 가운데서 늘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팀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지금 이제 시즌 막판 약간 무승부를 조금 3번을 기록해서 그렇지, 전반적인 경기 양상들이 조금 좋지 못하고 올 시즌 홈 성적도 1승 5무 12패로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면은 로마 상대로의 또 일단 저항은 조금 어려울 거다. 이걸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즌 막판 로마가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올 시즌 약간 시즌 초반에 또 임팩트만큼 또 올라와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기는 에이스 로마를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용이랑 어느바도 조금 고민은 돼요. 어느바는 살짝 조금 버리셔도 충분히 또 괜찮을 것 같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비아레알과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의미가 없어요. 3위, 4위 이렇게 조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경기다 보니까 무엇보다 두 팀들은 이제 큰 동기부여 없는 가운데서의 맞대결을 조금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유달리 또 비아레알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또 이제 약간 최근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와의 약간 이 매치에서 늘 또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고 또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비아레알이 일단 주전 멤버들 전부 다 꺼내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꼬마전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 반면 또 비아레알은 오늘 주전 멤버들을 전부 다 조금 가용하는 격이다. 또 꼬마가 시즌 막판에 어떻게 보면 주전 멤버들을 약간 대거 결장을 조금 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죠? 일단 일부 로테도 조금 가용을 하고 있고 알바레스도 부상이고 바리오스 또 니코 뭐 카르도스 여론자도 전부 다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원정 성적 6승 5무 7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 1군 멤버 8명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 요경기 약간 비아레알의 조금 내용적인 부분들 충분히 또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요건 비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두 팀들 맞대결은 뭐 일전수도 또 난타전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오바 사이드도 3.5지만은 조금 좋아 보이고 BRL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오늘 경기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축구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메이저리그 경기와 또 MLS 경기들은 조금 이제 분석표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또 코멘트하고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요.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늘 MLB 구장 비 오는 데가 또 있습니다. 어제 또 비 오는 구장들 또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뉴욕 양키즈는 약간 좀 비가 올 것 같아요. 뉴욕 양키즈 비가 올 수 있다. 어제만큼 뭐 100% 강수는 아닌데 또 한 90% 정도 강수 확률이 조금 있다는 점들 이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또 노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또 리그 마지막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축구가 되겠죠. 또 8월달 돼야 또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이제 또 6월달은 또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또 잠식시켜 줄 수 있는 큰 대회가 또 있다는 점들 아무튼 오늘 또 발라 먹어야 되죠. 오늘 또 좋은 적중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또 깔끔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